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이 자료를 준비해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깨서 서거하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높이는 까닭은 이 세태가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천박해서 저래도 말씀을 좀 높여드려야겠다. 제가 전 대통령 당시에 뭐 취조실에서 잔 날 수를 따지면은 글쎄요, 한 2개월, 1개월 취조실에서 잔 것만 한 6, 7개월 잔 것 같고요. 영창에서 한 6개월 있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곱진역 살았거든요. 영창은 그때 이제 곱진역이니까 하루에 14시간 정도 기합받아요. 여기도 다 굳은 살 베기고 그래서 아마 여기도 머리가 좀 빠졌을지 모릅니다. 제가 머리 박기, 철창 타기, 깍지 끼고서 엎드려 뻗쳐하기 이런 거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뭐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좀 말하자면 좀 안 좋은 얘기를 해도 뭐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얘기라는 건 뭐냐면 상식과 다른, 대한민국의 상식과 다른. 저는 신군부가 그냥 권력을 잡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최상의 관료, 뭐 이제 김재익, 강경식 이런 그 최상의 관료들과 같이 결합을 했다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부의 힘을 유지한 것도 있지만 관료 시스템을 엄청나게 잘 짰기 때문에 그 뼈가 굵은 아주 실력이 좋은 관료들이 신군부와 결합을 해서 이 결합한 이 집단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하나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엄청난 위기 속에 있다. 근데 이 위기를 잘 뚫고 나가면 체질을 개선해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하나 알았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는 이제 레이건 막 초기가 들똥말똥 할 때입니다. 81년도가 레이건 집권해니까 이 미국의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 땅콩 농장 카터를 내세운 그런 타락 리버럴들이 미국과 이 세계 질서를 엄청나게 어지럽힐 수 있다라는 그 위기의식, 국제 정세에 대한 위기의식 두 가지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김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JP까지 포함해서 DJ, YS 권력 잡을 생각만 했지 이 두 개의 위기를 들여다봤냐. 그 위기에 대해서 발언한 흔적이 아무도 없어요. 민주주의 타령만 했지. 이 두 개의 위기에 대해서 발언한 흔적이 없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제가 이제 개탄스러운 것은 사물에는 양면적인 게 있거든요. 그리스의 이제 그 희곡 작가죠. 희곡 작가 소포클레스의 아마 소포클레스까지였을 거예요. 오레스테스, 아가멤논의 아들. 거기 보면 오레스테스가 복수의 여신들한테 쫓겨요. 오레스테스가 무슨 짓을 했냐? 아가멤논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을 하니까 아가멤논의 부인과 아가멤논의 동생이 짜고서 목욕탕에서 아가멤논을 그물로 묶어놓고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부인이 그냥 단순히 바람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가멤논이 이 트로이를 정벌하러 출병을 할 때 자기의 리더십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딸 이피게니아를 인신공양을 했다고요. 그때부터 부인이 원한을 품어요. 그래 너 잘났다. 네가 머나먼 타국으로 정복전쟁을 가는 건 좋은데 거기서 네가 대장 노름하려고 네 피부채 생딸을 잡아 죽여. 이 짐승 같은 놈아. 거기서부터 악연이 시작된 거예요. 부부간에. 그래서 아가멤논이 귀환한 다음에 부인이 불륜을 범해온 시동생과 짜고서 아가멤논을 살해를 하고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테스가 아버지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어머니를 살해합니다. 햄릿과 구조가 같아요. 햄릿은 그 오레스테스를 다른 버전으로 바꾼 거예요. 이 그리스 로마의 이야기에서 많은 걸 따왔죠. 저기 그 셰익스피어가. 그래서 이제 복수의 여신들이 오레스테스를
이제 그 심판하러 쫓아가니까 결국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는 건 옳아요. 거기까지는. 근데 하필이면 그 원수의 대상이 어머니야. 그럴 경우 너한테 아버지를 위해서 원수 갚을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걸 따져요. 즉 다시 말해서 사물이라는 거는 100% 올바른 것, 100% 정당한 것, 100% 불의한 것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전두환 신군부 이쪽은 헌정 질서를 중단시켰고 그 과정에서 광주에서 시민과 충돌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한 200여 분이 숨졌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관료, 이 베스트 관료 엘리트들과 결합한 신군부 외에는 대한민국이 당시에 처해 있던 상황을 꿰뚫어 본 정치인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없다는 사실을 신군부 관료연합체가 알고서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빛과 그림자 양쪽에 다 있는 거라고요. 이 빛과 그림자를 입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명할 수 있어야 돼요. 40년 지났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냥 악마화 시켜버리잖아요. 자, 이것으로써 간략한 이 전두환 대통령께 바치는 조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오늘 또 얘기 중에 이제 그 5060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제가 따로 존칭을 안 붙이겠습니다. 직함도 안 붙이겠습니다. 얘기가 바쁘니까. 자,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주제는 뭐냐면 종북 주사파는 이제 끝났다. 진짜 무서운 놈 나왔다. 종중 남로당이 나왔다. 이제 나온 지 오래됐는데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이제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종중남로당과 종북주사, 정확히 표현하면 종중남로당과 북한 사이가 관계가 벌어졌어요. 분열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때까지 종북주사인 줄 알았더니 그 윗대가리들은 전부 종중남로당이었네. 제가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려왔는데 오늘 그걸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지금 정황을 짚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딱 한번 아주 간단하게 이 카일 리튼하우스 얘기 좀 드리고자 합니다. 카일 리튼하우스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기 힘들어요. 저렇게 일방적으로. 그래서 저 좌빨 그 타락 리버럴들이 저렇게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카일 리튼하우스 요번에 만약에 무죄 방면되면 전국에서 소요가 일어날 거다. 소요가 일어날 거다. 소요가 일어날 거다. 하고서 빅미디어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전부 바람 잡았는데 소요커녕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그것도 위스콘신이에요. 위스콘신 밀워키가 위스콘신의 제일 큰 메트로폴리탄 도시죠. 밀워키가 한 200만 가까이 살 거예요. 거기 교회의 와노샤인가 뭐 위노샤인가 무슨 이름 제가 헷갈리는데 지금 아주 부유한 백인 교회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크리스마스 행진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행진을 하는데 흑인이 그러니까 백인 지역이니까 거의 대부분 백인이죠. 거기에 95%인가가 백인인데 그 동네가 흑인이 그 대형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형 봉고 왜 미제 봉고 대형 있잖아요.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혹은 SUV 그걸로 갈고 들어가서 5명이 숨지고 50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이거 잘 안 다루고 있죠. 쟤들처럼 인종으로 얘기하자면 리튼하우스는 본인도 백인이고 숨진 2명도 백인이고 부상 입은 1명도 백인이에요. 이건 그것도 아니에요. 흑인이
백인 밀집의 고소득 교외 도시에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를 차로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 황당한 사건이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미국에. 그거 외에는 제대로 됐다, 그 말이 좀 이상한데, 폭동 없어요. 없어요. 대규모 폭동 없습니다. 당연하죠. 돈을 안 뿌렸는데, 빅머니가. 그때 BLM 다 돈 뿌려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BLM 그 돈 다룬 사람들, 간부는 그 저기 헐리우드에 몇백만 달러짜리 한 100억 정도 하는 집 샀잖아요. 빅텍들이 돈을 갖다가 뭐 재단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흘려서 다 집어넣었다고, 몇억 달러를. 지금 안 뿌리니까 폭동 못 일어나요. 거기다가 앞으로 폭동이 일어나면 총으로 무장하고 지켜. 총으로 무장하고 지켜요. 그래서 도발을 하면 긴장을 높여가지고 더 도발하면 총 붙잡고 몸싸움하면 갈겨. 그리고 정당방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걸 세팅한 거예요. 그 기준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세팅한 거예요. 아무리 뭐 옆에서 뭐라고 뭐 정치적 압력이 오고 뭐라 그래도 그냥 냉정하게 법률적으로 따져서 그게 정당방위면 정당방위다. 기준이 세팅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폭동하는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야 되냐? 폭동은 못하고 자기들끼리 딱 총 들고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총격 시가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진짜 정당방위야. 그리고 총은 이쪽이 더 많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쟤들이 총을 가지고 약탈을 하는 게 아니라 총을 가지고 자기들도 총을 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약탈을 못하게 한다고요. 약탈 못하게 할 바에는 그냥 평화 시위하고 말지.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의 저 좌빨 타락 리버럴들 시위 폭동 양상이 달라질 겁니다. 리튼하우스가 어마무시한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리튼하우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터커 칼슨이랑 바로 몇 시간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참 추악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이제 린 우드 이런 사람 잘 알죠? 트럼프 그때 대선 때 린 우드가 그 이제 부정선거 다 밝혀졌다. 앞으로 뭐 뒤집힌다. 뭐 이런 얘기 막 할 때 제가 그거 부정선거를 뒤집을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이 하나씩 지금 문이 닫혀갑니다. 그렇게 쉽게 못 뒤집습니다. 이 말 했다가 저희 그 시청자님들 중에 백모 너는 항상 두 길 보기 하냐 뭐 원칙이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데 그게 현실인데 린 우드 저 아저씨가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 그때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존 피어스 저 사람은 그 1월 6일 의회 그 난입 사건이 있었죠. 그 난입 사건 때 이제 피의자가 된 사람들을 제일 많이 변호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존 피어스. 린 우드가 가운데, 존 피어스가 오른쪽 사람이죠. 문제가 뭐냐? 리튼하우스가 이제 감옥에 잡혀갔는데 8월 26일인가 27일에 린 우드가 성금을 걷어놓고도 리튼하우스한테 야, 너 감옥에 있는 편이 신변 안전에 더 유리해.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등 좌빨 미디어에 인터뷰를 시켰어요. 존 피어스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감옥에 있는 편이 신변 안전에 유리하다. 그리고 너는 민병대다. 너가 적을 안 놀렸을 뿐이지 you are a militia member. You are a militia.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정치적 함의를 가진 재판에 들어가면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겪어봤잖아요. 재판 과정을 하나의 정치 투쟁의 장으로 삼을 건지 아니면 냉정한 법리 싸움에 집중할 건지 이걸 선택하게 돼요. 저는 주로 냉정한 법리 싸움에 집중했던 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래서 이번에 선거법 위반 로 지금 제가 재판받고 있죠. 그것도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허위 사실에 의한 타인의 선거의 자유 방해. 두 번째는 선거 범죄 선동. 이걸 제가 재판 과정을 정치 투쟁화하겠다라고 했더라면 지금과 다른 방식의 변호사랑 손을 잡고 다른 방식으로 싸웠어요. 그것도 유의미해요. 무의미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저는 냉정한 법률 투쟁하겠다. 선거 제도를 비판하는 게 어떻게 선거의 자유의 방해에 해당하냐. 이 선례를 남기겠다. 무죄를 받아서.
그래서 냉정한 저는 법리투쟁으로 갔어요.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지고 제 제목은 뭐냐면 저는 선거 전의 행위에 관한 거예요. 이 사전선거 제도를 선거 전에 제가 뭐 책자 한 10만 부 만들어서 뿌리고 다 이랬기 때문에 이 행위가 과연 선거법 위반 행위냐 이거지. 부분적으로 한 두 군데서 사실과 다른 게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제도를 묘사할 때 전체적으로 대충 맞는데 이게 과연 선거법 이게 말하자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 전 냉정한 게임을 했거든요. 자 이제 리튼하우스로 얘기를 돌아가자고요. 저는 63입니다. 저는 법적 투쟁해도 상관없고 냉정한 법률 투쟁해도 상관없어요. 어느 길이나 이게 저울이 같아요. 자, 리튼하우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아의 이정은 특파원 정말 잔인한 싸가지 없는 사악한 글을 썼지만 17살짜리가 얼결에 정당 방위를 한 거예요. 그 순간에도 냉정을 잃지 않고 패닉에 안 질려서 쏴야 될 때만 딱 쏴야 될 사람, 쏴야 될 타겟에 대해서 쏴야 될 시점, 쏴야 될 상황에서만 쐈어요. 그러나 이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된다고요. 트라우마가. 이번에 얘기를 하는데 감옥에 87일 동안 있는 동안 체중이 한 7, 8kg 이상 빠진 모양이에요. 원래 감옥에 있으면 체중이 불거든요. 얼마나 트라우마에 시달렸으면 잠을 못 잤다는 얘기예요. 체중이 빠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떤 식으로 트라우마가 오냐면요. 이런 사건 겪으면 이렇게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사건. 밥 먹다가도 자다가도 그 순간의 화면이 쫙 눈앞에 들어오는데 약간씩 변주돼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한 것 혹은 진짜 있었던 것.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현실인지조차도 헷갈려요. 이게 트라우마 상태예요. PTS 상태예요. 포스트 트라우마 상태라고 이게. 자, 17살짜리가 이 과정을 겪고 있을 때는 무조건 감옥 바깥으로 빼내야 됩니다. 이거 어떤 순교자 상징 만들어서 감옥에 쳐넣으면 안 돼요. 무조건 감옥 바깥으로 빼내서 정신적 안정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와 코멘트를 들어서 자기가 냉정하게 그때의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리누드나 존 피어스는 너 순교자 되라 이거야. 그 안에서. 17살짜리 미국 그 험한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언제 칼 맞아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감옥 안에서. 그리고 너 순교자 하는 동안 돈은 우리가 밖에서 걷어서 그 돈 중에 상당액은 우리가 법률 비용으로 챙길게. 이거잖아요 사실은. 민병대 한 적도 없는데 존 피어스는 너는 민병대 you are a militia member. you are a militiaman.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우파에 애국한다는 사람 가끔 보면 어떤 사람 박 대통령 말이에요. 감옥에서 자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 들고 일어나요. 내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입이 떡 벌어졌어. 그런 사람들 저 많이 만났어 이 바닥에서. 야, 이 인정머리 없고 잔인한 사람아. 그 사람은 그 양반은 저 정도 투쟁하면 충분히 다 투쟁해 준 거야. 나머지는 우리 몫이야. 투쟁이라는 건 지능적이고 온유해야지 단말마적으로 투쟁해봐야 대중 에너지만 낭비돼.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굴을 안 보죠 당연히. 이 우파파리들이 돈 및 순교자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상대방이 순교해 줬으면 좋겠고 상대방의 화끈한 정치적 상징을 연출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쪽 애들만 시체파리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쪽도 순교자파리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함정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지능적이고 다면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전두환 대통령께서 북한이 관계했다고 의심되는 5.18 폭동 혹은 뭐 어쩌고 저쩌고를 당연히 진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 애국자였어요. 저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분명히 헌정 중단이에요. 프로세스 중단이에요.
그리고 광주에서 반발했어요. 그리고 그걸 물리적 수단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유혈이 있었어요. 거기에 북이 있었던 없었던 어떤 식으로 저는 그것도 뭐 정규군이 아니라 뭐 육상으로 몇백 명씩, 아니 북한이 머리에 총 맞았겠습니까? 육상으로 몇백 명씩 뭐하러 보내요? 보냈다면.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저도 3월부터 감지하고 있었는데, 대학교 4학년인 애가 이거 충돌 난다 군부랑.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몰랐어요. 그러나 이 지역별 성향 쭉 보고 DJ나 뭐 이런 거 계산해 보면 이거 충돌 나면 광주야. 통전부는 당연히 계산하죠. 그 당시에 서남 해안은 전부 적성 지역입니다.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 서남 해안의 모 섬 같으면은 그 해주에 가서 금리빨하고 왔어 이거. 이러고 자랑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예요 거기가. 그러면은 그 서남 해안 통해 가지고 2인 1조, 3인 1조에서 한 4, 50개조 저격이나 작전도 잘하고 그 지역 방언 그 액센트 고스란히 유지할 수 있고 정말 그 지역 사람 같이 보이는 특수요원들. 저 같으면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는 주장이 아니라. 그러나 그건 논외로 하자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민초가 반발한 거는 맞고, 민초가 저항한 것도 맞고, 그게 유혈 충돌이 난 것도 맞고, 그게 비극인 것도 맞고, 그 전체를 보면 법 형식 절차로 보면 헌정 중단인 것도 맞아요. 그 점에 관해서는 책임이 있어. 그런데 거꾸로 다른 빛과 그림자가 다르게 엮이는 면이 있다고. 오케이. 나라가 풍전등화인 국제정세이고 국가 경제가 한국 경제가 풍전등화인 경제 상황인데 문제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를 과연 삼김 중에 누가 절감했냐. 절감했으면 뭔가 발언이 나왔을 거 아니냐. 그러나 신군부와 관료 체제의 결합, 관료 시스템의 결합체. 여기는 그 절감했고 그걸 풀 방법이 자기들이 있다고 믿었고 그거를 해결한 것까지는 사실이다. 증명됐다. 사후적으로. 이게 빛과 그림자가 이렇게 엇갈리는 거다. 이게. 양가성이 있는 거다. 우리 보수를 자처하고 저는 자유공화파라고 부르는데 프리 리퍼블릭. 우리 자유공화파 사람들, 민초들이 이 사물의 양가성, 비극성을 알아야 돼. 오레스테스의 비극성, 햄릿의 비극성. 햄릿도 똑같잖아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였는데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죽여야 되냐 이거지. 그 딜레마 속에서 쓰러져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처럼 전두환 나쁜 땡 해갖고 이렇게 땅에 묻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비극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비극이 뭔지 모르는 문화라는 게 얼마나 천박합니까? 보세요. 일본 사람들 보고 제일 존경하는 인물 하면 1, 2, 3, 4, 5 안에 반드시 이토 히로부미 돌아갑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메이지 유신 때 인물에 보면 이토 히로부미랑 딱 쌍벽을 이루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검객, 낭만적인 최고의 검객 사카모토 료마. 그 다음에 아주 그 차분한 지식인 후쿠사와 유키치. 그 다음에 경륜과 이토 히로부미. 시부사와 H 정도만 돼도 동경대 만들고 이런 사람인데 아래급이에요. 은행제도 만들고 이런 사람인데 아래급이에요. 이 셋이라고요. 결국. 1, 2, 3에 꼽히는 사람이야. 당연히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라 그래. 그럼 안중근 그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을 때 저 살인자 저 개땡땡 죽여! 아니잖아. 그걸 영웅화시켜주잖아. 그래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존경하는 이토 히로부미를 제 입장에서는 살해할 동기가 있었어. 그 용감하게 살해했네. 제 입장에선 인정해 줄게. 우리가 반일 죽창을 들어라 이것만 얘기하지. 일본인들은 그 문화에서 최소한 비극이라는 건요.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은 게 빵 하고 충돌해서 생기는 아주 날카로운 선이에요. 전면이에요. 그게 비극이에요. 모서리.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아요. 빵 충돌해서 모서리 생기잖아요. 그게 비극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 광주가 비극이다라고 말하려면 신군부와 관료들의 결합체에도 일면적 정당성이 존재하고 그것에 저항한 민초에도 일면적 정당성이 존재. 둘 다 정당한 거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 천박한 한국에. 제가 그게 제일 분통이 터지고 안타까워요. 비극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 비극을 뭔지 알 필요 없다라고 조중동가라 모든 신문, 아니 좌파 타락 리버럴들은 당연하고 모든 정치인이 다 보수 정치인이라는 것들이 다 그렇게 나발을 불고 자빠졌으니까 저것들은 얼마나 천박한 것들이요. 저게 사람 새끼들이요. 이러고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엔. 아유. 자, 이제 그만하고요. 이제 오늘 메인 스토리입니다. 정말 참으로 종족남노당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한미 종전선언문에 유엔사 해체 않고 정전체제 유지 담기로 가닥. 물론 발신자는 다 한국정보통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 사기입니다. 저는 미국이 종전선언 안 할 거로 봅니다. 어쨌거나 지금 문재인 정부 거기에 관련된 외교 안보통들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국과 미국 사이에 종전선언 문안이 90% 조율이 완료됐습니다. 뻥이죠? 둘째, 이 문안에 의하면 현 정전체제는 안 건드린다라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잠깐만, 이게 뭐야? 종전선언을 하는데 정전체제는 유지해? 억시머런, 형용모순이죠? 잠깐만, 얘들이 왜 이런 이상한 말장난을 하지? 갸우뚱하죠. 또한 이 종전선언 문안에는 유엔 사령부 해체 안 한다는 조항도 들어갑니다. 잠깐 계속해서 말장난인데 전쟁이 끝났는데 유엔사가 해체돼야 되는 건데 유엔사 해체 안 한다? 이거 뭐 하자는 얘기야. 그리고 종전선언은 남한, 미국, 북한, 중국 4자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진영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소리예요. 정보를 흘리고 있는 소리고 그렇게 이거가 진실인 듯 동아는 단독 특정 보도를 했어요. 동아가 제대로 워싱턴 사이드를 취재하면 이거 다 개소리다 알 텐데. 자, 그러나 문재인 586 집단이 왜 이런 이상한 종전선언을 하는데 정전체제가 유지돼? 종전선언을 하는데 유엔사가 유지돼? 이게 지금 얘들이 뭐 하자는 거야? 기막히게 사악한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유엔사가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거든요. 한국을 방어할 때에 그러니까 정전체제를 유지를 해서 정전체제, 휴전체제를 유지해서 휴전을 깨고서 침공이 오면 그거 방어하는 그런 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종전이 안 된 정전 상태니까 즉 유엔사 입장에서는 북한 집단은 교전 집단이에요. 교전 집단이 붕괴를 해서 내부가 치안이 흔들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북한 지역으로 자유세계의 다국적군이 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서 행정, 그다음에 긴급구호, 치안 이거 봐줄 수가 있다고요. 즉 북한 급변사태 때 개입할 수가 있다고요. 지금 문재인 집단이 하는 건 뭐냐면요. 유엔사의 한국 방어 기능은 인정하겠다야. 그런데 유엔사의 북한 급변사태 개입 근거는 착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주 사악한 짓입니다. 그럼 이거 뭐냐? 북한을 중국에 바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거죠. 자유세계, 국제사회가 북한 급변사태 개입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중국이 북한 현지 정권을 조물딱 마음대로 빚어낼 수 있고 하루아침에 갈아낼 수 있고 이렇다는 소리죠. 중국 식민지라는 소리죠. 문재인 586 집단의 종전선언 드라이브하고요. 이재명의 발언이 정확하게 매칭합니다. 이재명이 참으로 이상한 얘기했었죠.